자, 이제 봐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보면 저번 주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삼각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좀 배웠었어. 그치?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를 사인을 활용해서 구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중단원 마무리 문제 좀 보자. 자, 일단 5번 문제를 좀 보니까 어때? 문제를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야. 맞아? 자, 그러니까 형민이 왜 손을 왜 들어? 자, 어떤 삼각형이 있고, 어, 자, 삼각형이 있고, 이제 그거의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가 뭐 생각하자고 했었어? 기억나? 빗변? 우리가 어떤 삼각형이 있고, 그리고 그 삼각형의 외접원에 나오면은, 잘못 들었어? 외접원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를 물어본다. 그럼 뭘 생각하자고 했냐면, 사인 법칙 생각하자고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사인 법칙이라는 건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하나가 있었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약속을 하자고 했었는데 이거 삼각형 왜 이렇게 삐뚤삐뚤거려? 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다라면 이 ABC의 빗변을 A, B, C 이렇게 길이를 정하자고 했었지. 그치? 자, 이렇게 정했을 때 우리는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가 모두 같고 얘네가 뭐로 같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랑 같다라고 했었지. 그치? 2R이랑 같다고 했었지. 기억나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을 해보자. 자, 반지름의 길이가 4이니까 우리는 얘가 4라는 얘기고 그래서 얘가 8이라는 소리네. 그러면 A는 8 sin A고 B는 8 sin B, C는 8 sin C라고 할 수 있겠어? 그치? 자, 그 상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2일 때 sin A, sin B, sin C의 합을 구하재. 그러니까 얘를 그냥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집어넣어서 8로 묶어주니까 8 sin A, sin B, sin C가 10이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애는 8분의 12, 2분의 3이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다 됐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 범위인데 중간고사 보기 전에 나갔잖아. 그래서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경모 들어왔네. 자, 어떤 삼각형이 있고 그 삼각형의 외접원의 아니야, 괜찮아.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뭘 생각하자? 우리는 사인 법칙을 생각하자. 알겠지? 한 10문제 중에 7, 8문제는 사인 법칙에 관련된 문제일 거야. 지호도 들어왔네. 찬호만 들어오면 되겠네. 다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5번? 자, 6번 문제 보자. 6번 문제가 좀 별표도 칠 건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사인 법칙을 배웠고 코사인 법칙을 배웠어. 그래서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는 데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좀 봐보자. 자, 삼각형 ABC에서 A는 5고 B가 3이고 C가 120도일 때 이 삼각형의 외접원에 대해서 또 이제 물어보네. 그러니까 우리는 외접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어떤 생각을 할 거다? 일단 사인 법칙에 대해서 뭔가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자고. 알겠지?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삼각형 ABC가 A가 5, B가 3, C가 120도니까 일단 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시작해보자. 자,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한다면
120도여야 되니까 여기가 120도겠지. 그럼 여기가 C겠구나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 A, 여기 B라고 이렇게 잡는다라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자, 이거 교과서에서는 요 위에 있는 이 삼각형 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고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A가 될 것이고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그때 A가 5고 B가 3이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돼. 문제 대충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우리는 사인 법칙에 대해서 접근을 할 거라고. 그럼 사인 법칙을 하려면은 어떤 각도가 있고 그 각도의 대변의 길이를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보면 여기랑 여기의 각도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20도를 활용해서 사인 법칙을 쓰려면 이 C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고. 지금 문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자는 건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 C의 길이를 구할 건데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 보자. 세변의 길이와 안에 있는 내각 중에 어떤 거 하나,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을 때 4가지 중에 3가지를 알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고 싶다. 이럴 때 쓰는 게 뭐라고 했을까? 혹시 기억나니? 한 2주 전에 배웠는데. 죄송해? 왜 죄송해? 자, 다시 한번 기억하면 돼. 알겠지? 자, 삼각형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세 변의 길이, 지금 여기 하늘색으로 형광색 칠해져 있는 이 세 변의 길이하고 어떤 각도 하나, 이렇게 총 4가지 중에 3가지를 알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 우리는 뭘 쓸 거냐면 코사인 법칙을 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 뭐였냐, 우리가 이렇게 A, B, C가 있다라고 한다면 C의 제곱은 A제곱에 B제곱에서 이렇게 되는 게 코사인 법칙이었지. 그리고 선생님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주 쓰이는 형태로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B제곱에서 C제곱을 빼자. 이 형태도 자주 쓰인다고 했었어. 기억나? 자, 그러면 우리가 보자.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A, B, C라는 세 변의 길이랑 어떤 각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4가지 중에 3가지만 안다라면 나머지 하나를 이걸 활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고. 이해돼? 자, 그래서 한번 접목을 해서 우리는 C를 구해보자. 왜? C만 구하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해보면은 코사인 120도라는 애는, 자, 코사인 법칙 쓸 때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여기 120도라는 애가 있으면 얘를 이 각도를 이루는 두 변의 길이에서부터 시작하자고 했었어. 그래서 2배의 3 곱하기 5 분의 3의 제곱 5의 제곱 해주고 이 각도의 대변의 길이 C의 제곱을 빼주자고. 됐지? 자, 그러면 코사인 120도는 90도 더하기 30도니까 얘는 90도의 홀수만큼 곱해진 거라 사인으로 바뀌겠지. 그치? 자, 그리고 120도는 2, 4분면이니까 코사인이 음수인 부분이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지. 이거는 우리 중간고사 범위였으니까 다들 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다들 여기까지 됐니? 정규 말고 다른 친구들은.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계산만 해주면 C값을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주니까 우리는 3의 제곱에서 5의 제곱 더하면은 9에서 25니까 34 빼기 C의 제곱은 15 마이너스 15니까 C의 제곱이 49라서 C는 플러스 마이너스 7인데 이거는 변의 길이니까 양수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7이다 라고 보여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변의 길이까지 구했어. 그럼 이 변의 길이를 활용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보자고.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R의 2배는 사인 120도분의 7이네. 그럼 사인 120도는 아까 한 것 같이 얘가 90 더하기 30도니까 콘사인 30도가 될 것이고 120도는 이사분면이니까 사인이 양수네. 그래서 그래도 나오겠지. 그러니까 예고 예? 라고 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은 저거의 반인 얘라고 해주면 되겠지. 다들 이해되지? 자, 6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6번이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다 기본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2번 단원에서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을 배웠어. 사인 법칙은 언제 쓴다?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고 싶을 때 또는 아무튼 어떤 삼각형하고 외접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할 때 사인 법칙을 많이 쓴다라고 했었고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쓴다?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와 안에 있는 어떤 내각 하나 이렇게 총 4가지 중에 3가지를 알고 나머지 하나를 궁금해할 때 이럴 때 사용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어. 그리고 이 문제는 그 2가지를 모두 사용한 문제였고 이해되지? 얘들아 이거 기말고사 범위잖아. 이해 안 되면 그 유튜브에 다 올려놨거든 우리 수업했던 거. 그러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돼. 알겠지? 자, 7번 문제 보자. 자, 7번 문제를 보니까 7번에 1번은 자, 그냥 사인 A, 사인 C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사인 법칙 응용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 사인 A분의 A가 2R이란 거 알고 있으니까 사인 A는 2R분의 A다라고 해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니까 A의 2R분의 A의 제곱은 C의 2R분의 C의 제곱이라 할 수 있겠지. 그러면 2R 제곱 이렇게 지워주면 A 세제곱은 C 세제곱이니까 A는 C. 그래서 1번은 A하고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됐어 얘들아? 얘들아 채팅창 멈춘 거 아니지? 어. 자 2번 보자. 2번 마찬가지로 사인 A, 사인 B가 나오고 코사인이 나오니까 사인은 사인 법칙, 코사인은 코사인 법칙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해보면 자 2R분의 A 그리고 코사인 C라는 애는 2AB분의 A제곱에서 B제곱 더하고 C제곱 빼주면 되겠지. 자 코사인 법칙은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지? 얘는 그때그때 선생님이 그때 증명은 해줬지만 증명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고 바로바로 나와야 돼.
그리고 사인 b는 2r분의 b다. 그럼 또 지울 거 이렇게 지우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 2b 곱하니까 2b제곱. 그래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럼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직각삼각형이네. 그러면 a가 대변이니까 우리는 각 a가 90도 2분의 파이인 직각삼각형 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자, 8번 보자. 8번 문제를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떤 지점 O에서 민지와 현우가 60도의 각을 이루면서 동시에 출발해서 민지는 몇 초 1.5m로 가고 현우는 몇 초 2m를 간대. 그때 출발한 지 10초 후에 두 사람의 길이를 구하재. 자, 그럼 10초 후면 민지는 몇 미터 갔겠어? 얘들아. 몇 미터 갔을까? 채팅으로 한번 쳐줄래? 혹시나 하는 건데 얘들아 거시속 이거 알지? 그치? 종현이가 얘기한 것 같지? 다들 이거 알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그럼 거리는 시간의 속력 곱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10초 후니까 1.5에다 10을 곱한 민지는 15m만큼 갔을 거고 현우는 20m만큼 갔겠지. 됐지? 무리하게.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구하란 게 뭐냐면 민지와 현우의 거리, 여기 파란 선으로 이은 이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이 거리를 d라고 한다면 자, 똑같은 상황이지. 자, 세 변의 길이와 60도라는 어떤 각 하나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모르는데 세 가지를 알고 있대. 그럼 뭐 쓰자고? 코사인 법칙 쓰자고. 자, 그래서 이거 써주면 코사인 60도는 자, 이 각도를 이루는 두 변의 길이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2 곱하기 15 곱하기 20 해주고 걔네들의 제곱을 더해준 다음에 그 각도와 대변의 길이의 제곱을 빼주자고. 자, 그럼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지울 거 지우고 이제 계산해주자. 15의 제곱 225에 400 빼기 d제곱은 300. 그럼 d제곱이 325. 그럼 325는 5로 해주면 65. 얘니까 5의 제곱에 13 곱한 거라서 d는 5루트 13이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됐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수학이니까 별로 신경은 안 썼지만 단위도 꼭 써줘야 돼. 알겠지? 자, 9번 보자. 9번도 별표를 좀 치자. 9번 같은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너네한테 자주 접근하도록 나올 거 알겠지? 이 문제 같이 이거를 구하라 이런 문제보다는 이런 상황을 주어지고 저 변의 길이를 활용해 가지고 뭔가를 더 구하게끔 이렇게 많이 나올 건데 보자. 오른쪽 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는 3이고 AC의 길이는 5고 BC의 길이가 뭐 BC 위에 어떤 D라는 점이 있고 BD의 길이가 4고 DC의 길이가 2래. 그때 AD의 길이를 구하재. 자, 얘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자 보자. 우리가 AD의 길이를 어떤 D라고 하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삼각형 ABD에서는 이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리고 삼각형 ABC에서는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상황이지. 이해돼?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세 변의 길이랑 어떤 각을 알고 있을 때,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알고 있을 때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 그러면 삼각형 ABC 입장에서는 지금 ABC랑 ABD랑 여기 각 B가 공통각인 거지. 맞아? 그럼 ABC 입장에서는 하나 그려보자. ABC 입장에서는 여기가 3이고 이거 5고 여기가 6인 상황이야.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 각을 좀 구해보려고. 그러면 세 변의 길이랑 어떤 각 하나, 이게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알고 있다라면 코사인 법칙을 쓰자라고 했어. 그래서 코사인 B는 2배의 3 곱하기 6의 3의 제곱, 6의 제곱에서 5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지. 그치? 이제 좀 익숙해지지? 그러면은 얘는 36분의 9의 36에 25를 빼자. 그러니까 20, 36분의 20, 뭐 4로 나누면 9분의 5라고 해줄 수 있겠어?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이걸 가지고 A, B, D로 들어갈 거야, 이제. 그러면은 여기의 각도는 그대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고 여기가 4라고 해줄 수 있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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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까지 이렇게 네 가지 중에 이번에는 D라는 하나만 구해주면 되겠지. 왜? 여기 코사인 B 값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접근하자는 건지 이해되니? 이해되면 네, 안 되면 아니요 한 번씩 쳐줄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어떤 공통각 하나를 가지고 겹쳐져 있을 때 어떤 변을 구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보자라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코사인 B는 9분의 5였고 얘를 A, B, D 입장에서 보면은 얘분의 얘에서 D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지울 거 지워주면 8에다가 5 곱하니까 40은 9에다가 16, 25 빼기 D제곱의 3배. 그래서 35는 3D제곱. 그러면 D제곱은 3분의 35니까 D는 3분의 루트 105인가? 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다들 이해되지? 그러니까 9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올 거야. 우리가 뒤쪽에 뭐 수열 쪽 그 배우고 이제 여기 미적분 선택할 친구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적분을 선택하면 등비 급수라고 있어. 그런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변의 길이를 구해서 접근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니까 이거는 기억을 해두자. 알겠지? 자, 10번 문제도 보자. 자, 오른쪽 삼각형 ABC에서 A가 120도고 AB가 8이고 BC가 13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지. 자, 우리가 뭐를 알고 있었냐면 자,
삼각형 ABC에서 여기가 ABC일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BC의 sin A다 라고 전에 배웠었어. 그치? 그럼 그거를 활용해서 얘도 넓이를 한번 구해볼 거야.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각도랑 그 각도를 이루는 두 변의 길이만 알면 우리는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어. 그럼 이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도 각도를 보니까 여기의 각도랑 여기의 각도를 알 수가 없네. 그렇다면 여기랑 여기의 각도는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120도라는 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접근을 해보자고. 그럼 얘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각도를 이루는 두 변의 길이, 여기랑 여기를 뭐 B라고 하면 이 두 변의 길이를 알면은 구할 수가 있을 거라고. 됐어? 그럼 똑같은 문제지. 우리가 이 세 변의 길이랑 어떤 각도, 총 4가지 중에 3가지를 알고 나머지 하나를 모를 때 어떻게? 코사인 법칙을 쓰자고. 그래서 코사인 120도는 2배의 8 곱하기 b 그리고 8의 제곱 b의 제곱에서 13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지. 그럼 코사인 120도는 아까 했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지울 걸 이렇게 지워주면 64에서 b의 제곱 더하고 169를 빼고 얘가 마이너스 8b b의 제곱 8b 빼기 105인가? 됐지. 자, 그러면은 얘 인수분해만 해주면 되니까 얘가 15랑 7 해주면 되겠네. 그럼 플러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5 또는 b는 7인데 우리는 변의 길이는 양수해야 되니까 7밖에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얘가 7이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겠지. 이해되니? 자, 그럼 저 7을 왜 구했어? 저 7은 얘의 넓이를 왼쪽의 삼각형, 이 사인을 활용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의 넓이는 2분의 1에 8 곱하기 7에 사인 120도 해주면 되겠지. 그럼 사인 120도 아까 했잖아. 얘는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 그러면 얘 지우니까 2 남고 얘가 14 루트 3 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됐니? 야, 됐어? 됐으면 대답을 해봐. 왜 갑자기 대답이 또 없어져?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지금 보면 문제가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접근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 알겠지? 그래서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 특히 보니까 지금 어때? 코사인 법칙 엄청 많이 활용하지. 우리가 저번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면 거의 다 코사인 법칙을 활용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11번은 이제 좀 보죠. 11번은 공식이 있는데 알고 있어도 되고 매번 지금 선생님이 해주려는 것 같이 증명해도 되고. 자, 보자.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각형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때 우리한테 주어진 게 뭐냐면 이 사각형에 이 대각선의 길이를 줬다라고 해보자. 여기가 A, 여기가 B. 그리고 이 사이의 각도, 이 대각선에 이루는 각도가 2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둘 중에 아무거나, 뭐 여기라고 할까? 이렇게 주어진다라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약간 삼각형 넓이 공식하고 비슷하게 2분의 1 AB 사인 세타도 구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왜 진짜 이렇게 되는지 한번 구해보자고. 자, 보자. 이 사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이 빨간색 사각형 ABD랑 파란색 사각형 BCD의 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의 합이라고 해도 되겠지. 자, 그럼 ABD랑 BCD의 밑변은 B도 동일하겠지. 그럼 우린 높이만 구해주면 되겠어? 이해돼? 자, 그럼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자, AC랑 BD의 이 교점에 대해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뭐 M이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까지의 길이를 N이라고 할게. 그러면 M 더하기 N은 A겠지. 그 상태에서 높이를 이제 구해보자고. 자, 높이를 A에서 BD도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다면 그림이 엄청 보기 힘들어졌지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겠지. 지금 여기. 그러면은 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가지고 이 높이는 M의 아이고 여기 느는 왜 M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해도 되겠어? 그러면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니까 M 사인 세타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해돼? 자, 마찬가지로 C에서 BD로 내린 수선의 발을 이렇게 긋는다면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고 이거의 높이는 N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해주면 N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 편행사변형이란다. 이 사각형의 넓이는 빨간색 부분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더하기 파란색 부분은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라고 해준다면 얘는 2분의 1의 b의 사인 세타로 묶으니까 n 플러스 n이 될 것이고 우리가 n 플러스 n은 a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오는 이 공식이 나오겠지. 이해돼? 얘들아 됐니? 응.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얘 넓이는 2분의 1에 11 곱하기 12 곱하기 사인 135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135도는 90 더하기 45도니까 얘는 코사인 45도로 바뀔 거고 우리가 135도는 2, 4분면이니까 사인이 양수라서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 그러면 얘가 2분의 루트 2니까 지울 것 좀 지우면 33 루트 2? 아 여기 10이구나. 그러면 30 루트 2 라고 해주면 되겠지. 됐어?
됐어 안 됐어? 좀 반응을 해봐. 응. 얘들아 자는 거 아니지? 보고 있는 거지? 누가 보면 자고 있는 줄 알겠어 너네. 결국에는 찬우는 들어오지 않네. 찬우는 결과해야지 뭐. 자 12번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끝내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보자. 자 12번에서 삼각형 ABC에서 sin A, sin B, sin C가 3대 5대 7이래. 그때 이 삼각형의 내각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큰 내각의 크기를 구하재.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했지? sin A는 2R분의 A라고 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다시 얘기하면 2R 대 2R분의 A 대 2R분의 B 대 2R분의 C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2R로 같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A 대 B 대 C라고 할 수 있겠어? 얘가 3대 5대 7이니까 우리는 A를 뭐 3K, B를 5K, C를 7K라고 해줄 수 있겠어? 이해돼? 그러면 삼각형 ABC에 대해서 잠깐만 가장 긴 곳을 7K라고 둬야 되니까 여기도 7K라고 두고 여기도 5K, 여기도 3K라고 둔다면 여기가 C니까 여기가 C, A, B라고 잡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가장 내각 중에 큰 곳이니까 내각이 크다는 얘기는 빗변의 길이가 가장 크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기 구하라는 얘기겠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보자. 세 변의 길이랑 어떤 각도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아는데 나머지 하나를 구하재. 그러면 코사인 쓰면 되니까 코사인 C는 2배의 3K 곱하기 5K 그리고 3K의 제곱 5K의 제곱을 해주고 7K의 제곱을 빼주자고. 됐어? 자 그러면 약간 일단은 보자. K제곱 다 없애자. 그러니까 30분의 9 더하기 25에서 49 빼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사인 그래프 그려보면 이거는 중간고사 범위지. 다들 이런 식으로 했었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찾자고. 그럼 얘 어떻게 접근하자고 했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곳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곳을 먼저 찾자고 했었지. 그러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곳이니까 여기가 60도네. 그러면 코사인은 대칭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3분의 파이면 이 점대칭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3분의 2파이다라고 그려주면 됐지. 그리고 여기에서 선대칭이니까 우리는 여기는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한 3분의 4파이다라고 해주면 된다고 했지. 기억나지? 이거 중간고사 범위니까. 근데 삼각형의 내각이 180도보다 커질 수는 없으니까 얘겠네. 그러니까 3분의 2파이는 파이가 180도니까 120도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애는 120도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됐어, 얘들아? 네, 유니씨가 대답해줘서 고맙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니까 어때? 코사인 법칙을 많이 쓰지.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외접원에 대해서, 어떤 삼각형의 외접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사인 법칙을 많이 쓸 거고, 세 변의 길이랑 어떠한 내각, 이렇게 총 4가지 중에 3가지에 대해서 알고 나머지 하나를 궁금해한다 라고 하면 코사인 법칙을 쓸 거야. 이해되지? 그래가지고 문제에 지금 한 것 같이 이렇게 접근을 하면 돼.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어려워지더라도 일단 이렇게 접근을 해놓고 구하란 게 뭔지에 대해서 바라보면은 너네가 다 접근할 수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다들 고생 많았어.